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예. 올해 마지막 뵐 건가? 그렇겠죠. 예. 제가 올해 열정도 4번 찾아왔었는데 네. 근데 술 먹으러 왔지 이렇게 방송식으로 저는 또 생각을 못했네요. 사실 이제 저의 인맥? 그러니까 제 인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분들이 그쵸. 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니야,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는 많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믿을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아유, 분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원 중에 하나. 그렇죠. 정보원. 예, 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가장 많이 현장을 돌아다니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소식들은 저한테 많이 잘 전해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저한테 전해주시다기보다는 정해놓은 채널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아유, 쭉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내용들을 주고 계시고 네. 도움 받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아유, 다행히 도움이 되면 정말 다행이고요. 예. 가장 보람될 때가 이제 그분 투자하시는데 혹은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될 때가 가장 보람되긴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임장보고 밴드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네. 이제 현장에 돌아가고 있는 소식들을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3개 정도의 보고서를 내고 계시고 네. 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네. 돌아가는 이제 동향들을 올려주시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네. 올해 한 몇 군데나 다니셨어요? 작년 연말부터 주 3회 빠지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주 3회? 네. 많이 다니셨죠? 예. 돈 될 곳 찾아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돈 될 곳 찾아서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디 다니셨어요? 어제는 강동구 쪽에 리모델링 현장들 돌았고요. 광명 철산주공부터 하안주공까지 이제 쭉 돌았죠. 그러면 광명 뉴타운은 아니고 주공을 돌았네요? 네, 뉴타운은 이미 뭐 불타오르니까. 네. 안 가봐도 이제. 예, 너무 뜨거워서 가면 뒤죠. 아, 그래요? 네, 덜 뜨거운데 이제 조금 가서. 이제 조용한,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렇잖아요. 네. 임장보고 밴드에서 네. 딱 써져 있는 말도 그렇지만 네. 저평가된 지역을 찾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네. 그런 곳에 어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보자, 이런 쪽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초에는 맞았는데 네. 사실 뭐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진 지역이 다들 그렇죠. 너무 불타올랐어요. 네. 자,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은 곳을 보셨잖아요. 네. 많은 지역을 보셨는데 뭐 일단 소감부터 얘기할까? 소감이요? 네, 돌아보고 나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감을 정리하자면 겸손해지자. 겸손해지자.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임장을 다니면서 지역을 좀 안다 생각을 했는데 나만큼 아는 놈 없을 거야. 뭐 이런 자신감이 좀 근데 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야? 네. 해보니까 갈 때마다 새로워요. 갈 때마다 예. 계속 올해 이래간 광명만 하더라도 음. 올해 한 4-5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네. 뭐 물론 투자한 게 있어서 방문하긴 했는데 갈 때마다 새로워요. 갈 때마다. 네. 그리고 갈 때마다 사고 싶은 데가 달라지고. 이제 돌아보시면서 느꼈던 2019년의 부동산 시장 뭐 정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임장보고 밴드를 운영했는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제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만 돌아봤는데 2월 말 3월부터는 이제 강남권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낙폭과대란 그 테마를 걸고 강남, 잠실 지역부터 쭉 돌았죠. 강남이 사실 이제 9.13 대책 이후에 네. 초반에는 얼마나 출렁일 거냐. 그렇죠. 이제 낙폭 과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핵심 지역의 움직임을 쫓아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죠? 자, 네. 9.13 전까지 강남 이랬고요. 네. 마용성이 이랬는데 네. 이렇게 됐어요. 가격이 이만큼. 그러니까 네. 마용성은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네. 얘네가 그렇죠. 좀 내려오면서 쭉 붙은 빠졌죠. 거네. 예. 네. 그렇다고 마용성이 뭐 이게 계속 이 수준에 거래된 건 아닌데 갭이 좁아졌다는 거죠. 갭이 좁아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 했던 게 이제 2월, 3월 정도. 2월, 3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돌아다녔던 데가 이제 음마, 개포, 그리고 뭐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엘리트 뭐 이렇게 돌아다녔고요. 이때 이제 진정한 그러니까 올해 가장 성투하신 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요때 마레프 그리고 옥스힐스 정리하시고 과감히 블레스티지로 넘어가신 분이
이때 한 4억 갭인데 지금은 한 8억 나죠. 8억 정도 갭 쭉 올라가고 이제 요 정도 올랐으니까. 그분들이 올해 제일 성투하신 분들. 부러워요. 그러니까 올 지금 일단 상반기를 정리를 하자면 그 마레프나 이런 강북권에 있는 예. 핵심 지역의 애들 가격들은 그렇게 거래가 막 원활하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있는 상황에서 네. 지난 9.13 대책 이전 전후로 해서 상승폭이 컸던 강남의 핵심 지역 네, 그리고 그렇죠. 또는 송파의 핵심 지역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쭉 가격이 눌리던 시절에 네. 얼른 그렇죠. 네, 강남이나 송파로 갈아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렇죠. 마레프를 팔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시는 네, 그렇게 갈아타신 분들이 분들이 제일 잘하셨어요. 가장 최고. 성투하신 케이스다. 네. 이 갈아타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가격이 눌릴 때 네, 그 그렇죠. 베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네. 그 판단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뭐 15년부터 해서 연중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조정이 왔잖아요. 뭐가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렇죠. 예. 실제로 보면 11.3 대책 이후에도 2017년 초에 엄청나게 출렁였고 네. 그 다음에 2018년에 파리 대책 이후에도 그쵸. 그때는 아주- 1월 달에 달아오르기 시작하기 전까지 11월, 네. 12월까지는 출렁임이 출렁, 확 그렇죠. 있었죠. 네. 그 다음에 9.13 이후에도 뭐 올해 1월, 2월까지는 정도, 네. 확 출렁했으니까 그렇죠. 사실 한 번씩 기회들은 옵니다. 정부 규제에 따른 기회는 줬어. 근데 실제로 보면 올해 11 부동산 대책이나 뭐 11, 6 대책 이런 애들은 약발이 좀 지금 뭐 네. 대책이 약발이 있었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요새 조금 주춤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작년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하여튼 강남, 네, 강남. 강남부터 돌았고요. 강남이 회복되면서 이제 그 강남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그간 거래가 뜸했던 이제 마영성 쪽에도 이제 다시 매수세가 붙고요. 마용성도 이제 강남이 이게 충격을 딛고 쭉 올라가니까 네. 이제 마용성도 다시 네, 다시 쫓아갈 이제 준비를 쫓아갈 타이밍이 된 했다는 거죠. 거네요. 예. 예. 그리고 강남 주요 지역들 이제 그 음마라든지 개포라든지 이렇게 누구나 이제 하나씩은 담고 싶어하는 그런 단지들이 이제 오르자 주변 단지들로도 이렇게 방향을 좀 넓혀서 이제 돌았고요. 형님이 가니까 이제 동생들 쫓아가는 그렇죠. 모양새가 따라가 있어요. 강남 지역 안에서 쭉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네요. 예. 근데 그 예전과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과 달리 그 움직임이 올해는 상당히 빨랐다는 거. 빨랐다. 예, 정말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이게 긴가민가 따져보지 않고 네. 반응하니까 아이쿠나 하면서 추가 매수세들 네. 저거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음마 13억 가면 사겠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네, 있어. 네. 14억까지 보고 14억 좀만 기다리면 돼 하면서 기다리시다가 그거 놓치고 나서 아씨 내가 너무 느슨하게 너무 욕심부렸다. 네. 놓치고 되게 훅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잠깐 14억 가다 훅 갔잖아. 네. 그러니까 그 텀을 잡으신 분들은 사실 잘 들어갔고 그 텀을 못 잡으신 분들은 되게 후회를 했는데 그게 너무 짧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강남권 진입을 약간 좀 한 템포 왜냐면은 저 강남이 먼저 움직이니까 근데 내게 잘 안 팔리잖아요. 강남에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동과 분당 분들인데 과거에 강남에서 이렇게 가셨던 분들도 많은 그러니까 똘똘한 체현상 네. 얘기도 많이 하고 다시 강남을 들어가야 된다 네.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남이 이제 불이 붙으면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목동이나 분당은 그 시점에는 아직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위해서 이제 이 핵심지 주변 지역들 그 이제 뭐 이런 수서동이라든지 아니면 방배 쪽이라든지 아니면 분님 계셨던 이제 그 양재동 일대들 예. 그 일대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봤었고요. 그때도 갔었고. 네. 그러면 목동이나 뭐 이런 분당이나 이런 쪽에서 강남 진입을 실패하시는 분들이 강남의 이급지 뭐 이런 지역으로도 그렇죠. 또 움직이고 하셨나요? 실제 많이 움직이셨죠. 실제 많이 움직이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가격차를 봤을 때 인 강남을 할 수 있는 제한 그 내 걸 팔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갭이 좀 이미 예. 선행에서 갔으니까 꽝 대신 닭이라도라고 해서 갈아타신.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갈아타신 분들이 또 아, 성공 그거라도 네, 하신 네. 분들이 또 성공하셨을 네. 수 있겠네요. 네. 요게 한 상반기 정도까지 흐름인가요? 그렇죠. 상반기까지. 예. 하반기 이후, 뭐 하반기. 중반기 이후 이때부터의 움직임은 어땠어요?
근데 강남권 그렇게 돌아보고 이제 마포 돌았고 성동도 그렇게 쭉 돌아보고요. 네. 네. 포인트는 어쨌든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쪽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실수요자들의 네, 그렇죠. 강남 진입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그런. 사실 그런 열투자보다 한 채 잘 굴리는 게 큰 거 한 채 잘 굴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주변으로 이제 그 열기가 퍼지면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외곽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강남 형님이 간 게 맞다. 이제 상승세로 반전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고 나서는 주변부를 돌기 시작했다. 네, 그렇죠. 주변부라고 하면 여기서 어느 지역이에요? 서울 분들께 주변부라 하면은 언짢이 하실 테니까 그래서 서울 근교죠. 서울 근교. 예, 서울 근교 부분들 일기 신도시 그리고 주요 재개발 지역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순환매에 따라서 그렇죠. 갭매우기 할 지역들이 쫓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수도권도 그렇고 그렇죠. 서울 안에서도 지역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혹시 뭐 가장 먼저 간 곳은 분당이죠. 분당. 경기도의 대장이고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강남에 진입하려고 사셨던 수요들이 분당에 이제 이분들이 파셔야 될 거 아니야. 샀으면. 파시기도 하셔야 되고 또 분당은 뭐 원체 좋은 곳이니까 항상 진입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강남 움직이는 거 보니까 분당도 이제 곧 움직이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움직이는 이제 그 포인트에 맞췄어. 수요층도 강남 움직였으니까 이제 그렇죠. 분당 움직일 거야라고 분당 아직 올랐나 안 올랐나 확인하고 안 올랐으면 들어가려고 분당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는구나. 분당 내에서도 뭐 저 밑에 무지개 마을에서 아니면 뭐 순회 쪽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당 안에서도 상급지로 이전하는 죽전이든 수지에서도 이제 뭐 분당 어딘가는 이제 좀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하시니까요. 분당 분들께 사실 분당도 서울이죠. 제 동생이 동탄 사는데 애 학교 때문에 분당 이사 가는 거를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는 교육 수요나 이런 거 실수요 이런 거 포함해서 분당이 상급지인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아니 제 자산 증식도 중요하지만 이쁜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해요. 그럼 가야죠. 이쁜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하면은 대치동을 가든 목동을 가든 중계동을 가든 아니면은 그러면은 분당 이제 서현 순회 쪽으로 가든 뭐 평촌 쪽으로 가든 일산 뭐 후곡 쪽으로 가든 어디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군 수요는 결국은 그 인근에서 갈 수 있는 최대치를 하기 위한 학군 지역으로 가는 수요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죠. 아니 뭐 우리 돈 버는 목적이 뭐 부님도 그러시겠지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제 내 새끼도 좀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죠. 좀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공부는 잘 할지 어쩔지 내가 모르겠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사실 나도 공부 그렇게 잘 못했거든. 그래서 분당 갔으면 그다음에 이제 평촌 가야죠. 평촌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좀 조용한 부분이 특히 구도심 부분이 좀 조용했었고요. 오히려 주변지 이제 재개발. 안양 쪽. 멋졌죠. 그리고 입주를 마친 백운호수도 그렇게 오르지. 백운호수도 그렇지만 이제 의왕 쪽. 인덕원역 쪽. 뭐 불타오른 거 보고 그냥. 안양도 그러니까 수도권의 핵심 지역들, 수도권의 신축들 이런 데들도 불타올랐던 거네. 포인트는 이거야. 분당을 제외하고 나서는 포인트는 이제 신축과 신축이 될 것,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분당은 구축도 많이 움직이면서 가격이 구축밖에 없죠. 구축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분당 이외에 다른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신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구축이 움직였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대체 공급이 되어줄 수 있는 신축들 이런 애들 중심으로 튀어올랐고 구축은 상대적으로 또 올랐고 그리고 또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구도심 재개발들이 있으니까 이런 재개발은 곧 신축이 될 애들이니까 얘네는 보조를 맞춰서 같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그럼 뭐 평촌 안양 쪽 말고 다른 지역 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지역은 없으세요? 그 일기 신도시는 좀 조용했고 일산이 이제 최근에 그 조정 지역 해제 얘기 돌면서 그 전부터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그냥 잽싸게 다 들어가셨잖아요. 진짜 빨라. 후곡마을도 들어가시고 저기 백마마을도 들어가시고 갭이 좀 상대적으로 좁은 쪽 많이 갭이 좁다면 대략 금액을 얼마 정도였는데요? 그때 투자자분들께서 한 5천 정도의 설계를 하시고 이제 5천에 맞춰서 갭 5천 쪽에 이제 20평대 후반 30평대 이렇게 많이 누리셨고요. 근데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고는 이제 어반스카이. 생각지 못했어요. 어반스카이가 뭐야? 날아갔죠. 그 일산 과거에 이제 일산 1구역. 일산역 이제 건너편.
아, 그 분양한 거? 네. 그 일산 재정비 촉진지구가 2개 구역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분양을 그렇죠. 했구나. 예. 예. 해지가 되고 해지가 되고 이제 예. 민간 사업 형태로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예. 근데 조정 지역 풀리기 전까지는 조용했는데 풀리고 나니까 뭐 입주율이 한 5, 6천 올랐죠. 그거는 네. 이제 거의 한 최근 얘기네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또 우죽순 얘기하게 되네요. 일기 신도시 얘기하다 보니까. 일산도 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조정지역 해제 11.6 대책 때 조정지역 해제와 함께 일산의 상승세. 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 검색어 순위에 보면 일산은 원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되게 낮은 순위였는데 지금 5위 이내에 계속 들어요. 네. 4위, 3위, 5위. 그래서 계속 일산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이게 검색어 순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수 의사가 있다거나 그 지역에 대해 궁금할 때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순위가 높다는 얘기는 확실히 관심이 많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건데 11.6 전후부터 쫙 올라와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일산 그렇게 보고 네. 그럼 이제 2019년 하반기까지 얼추 얘기가 됐네요. 근데 서울과 서울을 둘러싼 재개발 지역들을 봤을 때 서울은 이제 시총도 크고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 인근 지역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다뤘었는데 상반기는 어쨌든 성남. 2019년 상반기는 어쨌든 성남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분당 얘기만 하고 성남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하죠. 분당 분들께서 성남이라 하시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당과 성남은 성남시 분당구지만 사실 서울시 분당구라 해도 사실 올 초에 보면 2019년에 주목해봐야 될 지역들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도 성남 얘기했거든. 왜냐하면 성남에 메이저한 재개발 구역들이 이제 올해 2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일구역 그리고 금강일구역. 신흥이는 이제 내년에. 신흥이는 내년에 알겠죠. 나오고 산성구역은 뭐 내후년쯤 되겠네요. 그 정도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주목해서 보는 핵심 랜드마크 단지죠. 구성남에서는. 여기 수원 얘기 해주세요. 근데 2020년은 뭐 이제 수원해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17년은 분당이었고 18년은 광명이었고 19년 상반기는 성남을 받고 하반기부터 이제 수원이 돌기 시작해서 내년 이제 수원에 이제 큰 분양권들이 뻥뻥뻥 터지니까 아마 내년은 수원의 해가 되지 않을까. 저 지난달 말에 그쵸 광고 찍으셨잖아요. 8달 6구역 가서 광고 찍게 광고 찍고 왔어요. 근데 출연료를 주니까 감사하게 가야죠. 근데 가리고 가요. 여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고 여기 가서 홍보했다가 욕먹을 것 같으면 안 가. 그래서 여기는 사실 첫 분양이고 분양가 뭐 매력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일반 분양이 1,550개 나오는데 조합원이 몇 명 없어. 그래서 조합원 물건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뭐 6개월 뒤 전매 가능하니까 뭐 그거 사야지 뭐. 사시려는 분들은. 그래서 전국구 장이 열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8달구라는 게 좀 처분 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께서 8달을 잡고자 서울 걸 처분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좀 제한적인. 차라리 영통 쪽에 뭐 내년에 이제 영웅공원 푸르지오도 할 테고 아이파크 캐슬 3, 4단지도 있고 또 권선 6구역 내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이 처분 조건이 안 들어가고 6개월 전매되는 그런 쪽들이 이제 불타오르지 않을까. 권선 6구역도 내년에 지정하지 않을까? 8달 돌아가는 분위기 보고. 그렇죠. 요새 영통이 요새 상승세가 무서우니까. 이게 지난 장에서도 보면요, 규제 지역이 막 서울 수도권으로 다 확대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 정도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도 보면 2019년이 결국은 뭐냐면 아까 강남에서 이제 딛고 다시 튀어 올라오고 나서 형님 쫓아 동생들 가는 거 보다가 움직임이 수도권 지역까지도 딱 발빠르게 갈 거다라고 봤다고 했고, 그 중에 이슈가 있는 지역들 구성남, 안양, 그리고 수원 이런 지역들은 반등하면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선수들 가고 쫓아가고.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수남매장이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으로 넘어가고, 시장의 큰 흐름은 구축보다는 결국 지금 그 지역의 신축이 될 수 있는 움직이니까. 아직까지는. 그 얘기는 신축이 돼야 될 이런 거는 다 분양이잖아. 그냥 분양권 줘줘야지. 뭐 그럼 바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과거에는 그 역할을 투기가열 지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더 강하게 지정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예상되는 뭐 그냥 예상되는이 아니야. 그냥 100%.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안타까워서 어떻게? 근데 이제 지정되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55%. 그러니까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면 양도세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어차피 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2020년에 대한 얘기까지도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2020년 얘기도 좀 해봐 주세요.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흘러갈 거냐. 2019년은 이미 다 간 거고 2020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트렌드는 이제 신축과 신축이 될 것 그대로 계속 갈 것 같고요. 신축에 대한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2020년에도. 이제 이번에 수원에서 보셨듯이 그 망포 쪽에 준신축 쪽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럼 뭐 망포가 아닌 다른 지역들도 때가 되면 준신축 쪽도 보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투자금이 우선 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아니 뭐 8달 투자하려면 뭐 3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준신축 1억 이하니까 그렇게 맞춰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망포, 그러니까 영통 쪽에 있는 그 라인에 뭐 힐스테이트 영통 이런 애들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으니까 전세가 껴 있으니까 그 가격을 믿고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팔다 이런 쪽은 좋은지는 알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꽁 대신 닭을 이쪽에서는 그런 준신축에서 찾고 있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런 패턴이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형태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준신축들 신축이 이슈가 될 만한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초투가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준신축 쪽을 주목해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갈아타기 혹은 이제 내 집 마련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제가 사실 이제 투미의 김재경 소장님이랑 얘기하고 왔거든요. 이제 어제 지금 사실 유튜브 녹화를 한 2시간 정도 촬영하고 왔는데 좀 약간 좀 충격이었어. 아쉬웠어. 뭐냐면 살 거냐 관련된 상담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이제까지 집을 안 사셨던 분들, 투자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뭘 갖고 계속 얘기가 길어지냐면 이걸 사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가 없대. 떨어지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그냥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살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설명할 게 없대. 물건이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래.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가격이 빠질 거 이런 거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거야.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한 의심 없이 그냥 산다 분위기가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계속 상승이 또 누적되니까. 사실 그런 건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아무튼 띵했어요. 어제. 내년도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 얘기해 보면 물론 이제 내년에는 떨어질 거다.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떨어질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분들의 목소리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싫어. 사실 저도 조정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 같은 투자자들은 조정이 있어야 그래야지 기회가 있지. 가격이 출렁해야. 그러니까 뭐, 올해 초처럼 가격이 한번 훅 쳐졌어야 들어가 진입할 수 있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2020년에는 뭘 주목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내년엔 그러면 어딜 좀 둘러볼 생각이세요? 이거 다른 얘기야? 내년에 어느 지역이요? 듣고 보니까 다른 얘기네. 어디 좋은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내가 못 가본 데들도 있고 또는 가격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라든가 뭐 이런 거 어느 지역 좀 가보고 싶은 데 있으세요? 우선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아나힐스 구경 한번 가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DH 아나힐즈 개포 3단지 말씀이세요. 한번 구경해보고 싶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건 개인적인 거고 서울 쪽은 리모델링 단지 위주로 지금 계속 돌아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강동구에 리모델링 다녔다는 얘기가 큰 흐름이 또 리모델링이 한 축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11월에는 분당 5개 단지 돌았고 12월부터 이제 서울 지역들 리모델링을 예전부터 했던 곳 혹은 이제 시작하려 하는 곳들을 순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나 되게 보고 싶은데 목수국동 뭐 아니면 뭐 현대맨션 이촌동에 이제 이런 지역들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데들에 대한 사실 그 지역은 어떻게 바뀌는가가 너무 궁금해. 지금 나와 있는 법제화에서 어떤 구조 변경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부담을 하게 되는가.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작은 부담에 대한 조합원들이 얼마씩 부담해야 되는지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많아서 페이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산 좀 해보고 아. 사업성이 얼마나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져보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공사나 정비업체 자료를 빼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그만큼 단계가 안 가서 네, 네. 볼만한 자료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니면 나 또 공부할 수 있겠네. 또 내년 이제 또 책 새로 써.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저는 관심이 있어서 네, 계속 네. 보고 있어요. 저도 근데 현장을 저는 주로 안 다니니까 네. 이제 보고서 받아 먹는 거지. 또 이빨대 꼽으셔. 계속 빨아먹고 쪽쪽 빨아먹고 있지. 예. 술로 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아무튼 그렇게 좀 다녀보려고 하고. 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단지에서 추진을 하려 하시니까 이걸 다 잡아내기도 어렵고요. 네. 또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옥석을 가리기가 리모델링 쪽을. 네, 재건축 재개발과는 좀 다른 접근 포인트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은 헐고 새로 지으니까 네. 모양이 비슷비슷하게 이쁘게 나오잖아. 네. 근데 리모델링은 지금 지어져 있는 구조에 따라서 그렇죠. 이 라인을 사야 될지, 그렇죠. 3호 라인을 조합장 라인 사야죠. 조합장 라인. 그러니까 그 구조가 이렇게 넓어지고 이런 게 모양이 달라지니까 네. 확실히 공부할 게 많죠. 네. 네. 좀 단지별로 또 상황이 좀 천차만별인 부분들 많고. 근데 어쨌든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야 되는지 일전에 만나뵌 어떤 이제 정비업체 임원분께서는 뭐 10년 넘게 이걸 하시다 보니까 딱 보면 아시겠대요. 근데 저 같은 초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현장 계속 다니면서 비교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채터지 털어가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답을 구하러 네. 가겠다. 자, 한 꼭지는 그럼 리모델링이고 네. 다른 부분 또 생각한 거 있어요? 지금 연재하고 있는 지방보다 더 저렴한 수도권. 지방보다 더 저렴한 수도권. 네.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아직 발굴이 덜 된 네. 어떤 성장 가능성 있는 알짜 지역들을 네. 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수도권 지역들이 그러니까 실수요만의 이제 거래만으로는 상승세를 이끌어내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외부 투자세 유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외부 유입이 없어 조용한 지역들. 하지만 가능성 있는 지역들. 예. 예를 들자면 광명 같은데. 광명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투자 아닌가요? 광명도 지역 실수요라기보다는 네. 투자자들이 장을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 텀에 광명이 그렇게 핫하진 않았거든. 근데 지금 사업이 더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들을 다른 수도권에서 다른데 또 어디 없나 난 볼 거냐 뭐 이런 네. 거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불타오르지 않은 지역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상품을 봐야겠죠. 다른 상품 쪽에서 중신축이든 네. 아니면 리모델링이 가능할 법한 구축이든 음. 그런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봐야겠죠. 그럼 거의 하신 말씀 그거 같아요. 언젠가는 찾아낼 것이다. 찾아낼 이거죠. 때까지 볼 것이다. 네, 이거죠. 기다리면은 사놓고 기다리면은 언젠가 투자자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르르 몰려와서 올려줄 만한 그런 지역들을 가서 선점하겠다. 그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 뭐 유동성 장인 뭐 이러면서 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딱 집중 매수하고 어느 정도 오르면은 바로 흥미를 잃고 다른 지역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게 좀 수도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런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네. 네. 한쪽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그러니까 임장을 다니면서 저기 왜 안 오르지 하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일시적으로. 근데 그런 거 잘 찍어서 발굴해서 들고 있다가 내 예상에 맞춰서 올라주면 되게 쾌감 같은 것도 있겠다. 네. 근데 언제 오를지 모르죠. 그리고 그 1년에 저는 아휴 그래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얼어주고 저평가야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르르 몰려와서 매수해주니까 역시 저평가였군. 2020년에는 일단 이렇게 저평가된 지역들에 대한 발굴 고민들 계속 해보려고 하고 또 집중해보고자 하는 건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단지들도 같이 한번 좀. 자, 그러면 오늘 임장보고 밴드의 블루님 모시고 2019년 그리고 2020년 얘기들 나눠봤어요. 뭐 내년에도 또 기회가 되면 또 언제든 제가 열 정도는 언제든 오겠습니다. 요청 드려서 또 지역 돌아가는 얘기들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 있으면 얘기하고 또 제가 여쭤보고 또 부동산 TV 올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인사.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투하세요. 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